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또 토요일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토요 특강, 유료 특강 시간입니다. 이제 어느덧 이것도 꽤 많이 한 것 같아. 그죠? 우리가 2월 달부터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를 계속 하면서 어떤 종목은 또 뭐 300% 이상 수익이 난 종목도 있고요. 또 어떤 종목들은 손절 맺힌 종목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저축 수익 단기 매매에서 수익이 나오면 셀트리온 저축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 또 하나, 내가 매수한 가격에 어쨌든 7% 전후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손절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불상사가 없어지니까. 종목은 단기 종목은 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는 쪽에 밀어붙이는 것들은 뭐 제가 또 오전 방송에든 또 이게 또 언급을 해드리니까 밀어붙이면 되고. 그래서 오늘도 네 종목을 소개할 텐데, 네 종목이 나름대로 이제 의미는 좀 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한 종목을 오늘 좀 골라봤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실패한 종목이에요. 성공한 종목들은 뭐 이따가 또 언급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자, 지난주에 시장이 이제, 사실 미국이 이제 기술주가 오늘은 이제 약간 소폭 하락인데, 목요일 날 또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물론 주봉상은 뭐 음봉이긴 해요. 그죠? 쭉 하락했지만, 다행히도 코스피가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20일을 지키는 모습. 그래서 다음 주도 나름 뭐 시장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종목의 장세, 과연 이제 2차 전지 쪽이 더 이어가 나갈까? 아니면, 그죠? 바이오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쪽에 치고 올라올까? 응? 자동차 부품이나.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오늘 개별 종목 한 개 하고, 바이오 쪽에 한 개 하고, 반도체 하고, 이렇게 쭉 몇 개를 네 종목을 해봤으니까,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은 이제 지금 요 봤으니까 셀트리온 저축 뭐 처음 창취하신 분도 계실 텐데,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입니다. 셀트가 뭐 지금 다른 종목 2차 전지 쪽은 날아가는데 셀트가 참 못 가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 뭐 주가가 쌀 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단기 매매해서 수익이 난 금액으로 저축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찐득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실천을. 자,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하면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한미 반도체가 그죠 시작하면서 또 65%의 뭐 급등을 가지고 하고요. 성화이텍도 매수하자마자 그냥 64%. 미코는 이제 첫 방송에서 그죠. 내가 중간에 이제 5월달, 4월달, 5월달 쉬었잖아, 그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때 이제 첫 5월달, 5월 말에 재개를 하면서 첫 번째 종목이 미코였는데 미코가 보니까 55% 급등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 이수 페타시스도 그죠? 긴 측면 이거 4월달에 추천한 거잖아요. 이수 페타시스 291%예요. 화신은 3월달에 추천드린 거죠. 156%. 그 외에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 부분들 쭉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수익률을 보니까 다 시장의 흐름에 맞는 거잖아요. 포스코 엠텍 3월 4일 날 8,800원에 추천했죠. 354% 수익이에요. 이수페타시스 4월 7일 날 했고요. 291%. 코스모 신소재 2월 11일 날 추천했었죠. 252%. 이수화학 2월 25일 날 추천했습니다. 200%. 화신 2월 18일 날 추천한 게 156%예요. 2월 18일 날 추천한 게. 그죠? SPB테크 2월 18일 날 144%. 뭐 로보티저. 메지온은 6월 17일 날 추천했는데 이제 66%예요. 한미반도체 6월 24일 날 추천했습니다. 68% 수익이에요. 고점이. 성화이텍 7월 1일 날 추천했었죠. 9,930원에 그죠? 64%. 성화이텍은 이제 절반 차익 실현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이게 꾸준히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종목을 쭉 했었는데, 이게 미코가 58% 수익이네요. 그죠? 5월 27일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 날
뭐 두월이 5월 27일 날 39%, 일지테크 32%, 매도 팩터는 손절이야. 그죠? 매도 팩터는 계속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도 손절. 그러니까 손절은 내가 매수한 가격의 7%, 8%면 삼성전자라도 현대차도 손절이다. 그죠? 그러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셀트리온은 손절이 아니죠. 왜? 그 종목은 중장기 저축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나 기아차는 삼성전자는 손절이다. 하이닉스도 손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기준 나름대로 세우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오브젠이 급등을 했어. 그죠? 지난주에. 오브젠이 보니까 우리가 이제 6월 3일 날 추천해서 4350원에. 근데 7월 17일 날 5만 1000원까지 갔었네요. 그죠? 오브젠. 의미가 있어요. 자, 26% 수익이에요. 그리고 뭐 다.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매도 팩터는 두 분 다 실패. 그죠? 하나마이크로는 6월 17일 날 추천했었는데 12% 수익이 냈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신테카가 처음 이제 6월 24일 날 추천할 때는 30% 수익이었는데, 두 번째 7월 1일 날 추천했을 때는 그죠? 오히려 손절이야. 손절인데 이게 중간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줬을 때 제가 그때 언급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신테카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따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유진테크도 뭐 처음에는 손절이었고, 그죠? 그럼 자, 지난주에 이제 추천했던 게 하나마이크론, 현우산업, 서현이와 미코 5종목, 4종목이었는데, 하나마이크론 장중 고점이 15% 수익이네요. 15%. 현우산업도, 장중 고점 대비 4.6% 수익이에요. 그죠? 서현이와도 월화 올랐죠. 장중 고점 13% 수익이야. 근데 이제 주 중후반에는 이제 이 테슬라가 좀 하락을 하면서, 그죠? 미코도 6.8% 수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는데 요거 한번 차트 잠깐 보고 또 요 언급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도 그러니까 요날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종가니까 이때 종가로 했는데 월요일 날은 소폭 하락이었는데 화요일 날 급등했어. 그죠? 장중에 뭐 14%, 뭐 15%까지 했었는데, 일단 요거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요거는 단기적인 측면 부분에서야 차익 실하신 분도 뭐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2만원대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모습에서는 보유를 하시라.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도 뭐 하락하는 그런 기조를 보인다 그러면 뭐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삼성전자가, 그죠? 다시 7만원을 뭐 깨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서 비중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우산업. 자, 현우산업은 요거는 오히려 여기 이제 PCB 쪽 그 후발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심텍, 뭐 코리아스키도 대박을 냈었고, 그죠? 요거는 바닥권에서 아직까지는 시세가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 그죠? 오히려 뭐 5,600원대에서 한번 매수해보면 좋다 합니다. 그래서 이는 홀딩 앤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노산업. 그리고 지난주에 뭐 했죠? 이번 주에 우리가 했던 게 서현이와. 자, 서현이와는 이제 주 후반에,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요때 월요일 날 급등을 했어요. 그죠? 장중에 장중에 고점이 16.8% 급등을 하더라고.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날도 급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차 부품價좀 밀리고, 금요일날은 이제 양봉 만들어서 세웠으니까 바닥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24,000원 요 밑에 전후에서는 매수 관점 접근해도 됩니다. 서현.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서현도 가지고 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이텍 가지고 있고, 두산 가지고, 화신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화신이면 화신 한 개. 화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서현이라든 이런 거 성화이텍 할 필요 없는 거야. 아시겠죠?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코. 자, 미코는 제가 이제 이 고전고체 부분, 요거는 처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저번에, 그죠? 5월 27일 날, 요때 이제 추천한 거잖아요. 그죠? 8,000원대 후반. 그런데 뭐 6월 말, 7월 달 급등을 한 거예요. 그죠? 아까 같이 55%.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제가 했는데, 일단은 요거는 요 12,500원을 깨지 않으면, 그죠? 12,500원, 요 12,500원이라는 것은 요 저점이면서, 그저께 저점이면서 저번 이제 7월 초에 고점이니까. 그래서 12,500원을 깨지 않으면 홀딩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전고체 부분에 이제 뭐 이수 스페셜이라든지 또 미코라든지 또 이쪽에 한농화성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이 전고체는 차세대 배터리니까. 자, 그렇게 이걸 다 했죠. 네 종목, 그죠? 그래서 네 종목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또 뭐가 좋을지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면 또 종목도 쭉 말씀 다 드렸으니까. 자, 결국은 이제 이게 어쨌든 2차 전지 쪽은 뭐 당연히 이제 최고의 실적과 성장이니까, 그죠? 내년까지 주도주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다가 오르고 쉬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겠죠. 지금 또 쫙 올라가는 시기니까. 또 올라가는 시기에서 이제 쉬는 시점이 나오면 또 거기에 반도체 소부장이든, 자동차 부품이든, 바이오가 이제, 지금 다음 주에 바이오가 이제 ETF가 그 하나 상장을 하고, 8월 달에 2개가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제가 이제 신약 개발 실패했던 종목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소개를 바닥에서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쪽 바이오 쪽도.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자동차는 변함이 없다. 그죠?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간망이에요. 외국인들이 간망이고, 기관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좀 내다 파는, 사지 않는. 그리고 특히 이제 연기금도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7월 달에 외국인들이 6,400억 매수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400만 원 이상 크게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7월 달에. 그래서 여전히 기관들도 1조 2천억 매도, 뭐 그중에 뭐 금융투자든 연기금이든 다 매도니까. 그래서 다음 주든 또 8월이든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만 사고 막 기관이 팔고,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철저하게 이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뭐, 레프티, 피프티 부분 장세에서 가는 놈들이 계속 가잖아. 조정받고, 우리가 이수 페타가 됐든, 뭐 또 이런 포스코 엠텍이 됐든, 뭐 다 코스모 신소재가 됐든,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 내년까지 가자고 그랬잖아. 내년까지. 제가 2차 목표가 40만원 했고, 2차 목표가 세운 게 이제 70만원 세웠잖아. 3차는 말할 수 없지, 그런 거는. 뭐 모르니까, 그거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자, 올해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12조 9천억, 기관들이 4조 매도예요. 연기금 올해도 1조 2천억.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기관들, 그죠?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 개인들은 물론 뭐 당연히.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제 쏠린 부분에서 어쨌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그죠?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바이코리아를 하고 있었다. 상반기 주식을 많이 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시황 부분이고 또 홍보 수익률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는 무료. 자, 지금부터는 뭐야? 유료 특강입니다. 유료 특강비는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원 나 못 내겠어. 그런 분들은 도강을 해도 괜찮겠지만, 자꾸 이게, 그죠? 공짜를 좋아하면 남는 게 없더라고, 나중에 가서는. 아시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2만원의 강의료를 내셔야 되고요. 후원 계좌는, 셀특은 우리은행 1002-163-313136 예금주 셀특은 건정호. 그죠?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특강비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다음 주도 단기매매 성공을 잘 하셔가지고, 복골복이니까 다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 빠진 놈도 있잖아. 그죠? 성공하셔가지고 꼭 셀트리온 저축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과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저축을 들라고 그랬어요. 이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자, 셀트리온과 포스코 퓨처엠은 중장기로, 자, 셀트리온은 바이오, 생명공학, 긴축, 포스코 퓨처엠은 에너지, 그죠? 에너지. 이때 뭐 다른 주식도 하겠지만, 에코프로도 하겠지만, 또 에코프로 BM도 하겠지만, 삼성 SDI도 하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들 하지만,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식이 에코프로 BM이냐? 아닙니다. 제 주식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이럴 거 아니야. 셀트리온이 막 올라갈 때는 네 주식이 저기에 있는 삼성 바이오, 그 삼성 이름이 뭐지 갑자기
삼성바이오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주식은 셀트리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두 종목은 포스코 퓨처는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도 전지지만 포스코 그룹 자체가 지금 그죠? 에너지 그룹을 변시하면서 시장에서 그냥 뭐 수급으로 덤벼들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은 어쨌든 간에 이제 8월 달에 아무 수급이니까 지금 셀트리온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수급이에요. 이게 뭐 시장에서는 뭐 PBM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말하고 있지만요. 어? 그럼 삼성전자는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좋은데 왜 못 가나요? 그죠? 그런 거 지금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수급인데 제가 이제 하나 바람은 뭐 수급 앤드 이슈 부분, 그죠? 근데 그 수급에서 8월 달에는 7월 말에 ETF 상장이 하나 있고 8월 달에 두 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바이오. ETF 들어오면 뭐 셀트하고 살 게 뭐 많겠어요? 자, 포스코 퓨처면 그냥 뭐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포스코 퓨처면 이게 포스코 그룹의 지분이 한 60%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통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2차 목표가는 70만 원. 아시겠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시장의 흐름 부분에서는 이제 기아차라든지 LG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은 그냥 그죠? 원래 증권사에서 종목을 추천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종목이 기아차,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거.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그죠? 앞에 두 개, 이 두 종, 셀트리온과 포스코 퓨처면 그죠? 제가 적극적인 모습을 띄지만 길게 저축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라. 삼성전자가 됐든 그죠? 자, 요 이제 소부장은 여기서 한 종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한미반도체 하고 두산테스나 하고 뭐 하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한 종목만 하고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쪽은 이제 단기 매매로 샀다 팔았다. 그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스케트, 이수페타 이쪽 뭐라고 그랬어요? PCB 쪽. 이 또 내가 이수페타 시스 가지고 있으면 심텍 같은 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 대덕전자 가지고 있어? 그러면 코리아스케트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 가시죠? 이제 그런 부분에 완급을 여러분들이 좀 이런 쪽은 이제 많이 올라가면 물량 비중 줄이고 내려가면 늘리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되고. 자, 자동차 부품 쪽도 마찬가지. 화신, 성우, 서현. 딱 제가 세종 말씀드리잖아. 대장은 누구다? 화신이다. 반도체 대장은, 소부장 대장은 누구다? 한미약품이다. 한미반도체다. 그죠? 그 여기도 내가 화신 하나 가지고 있는 성우한테 할 필요 없어. 응?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왜?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쉘터에 저축을 들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럼 밑에 이제 단기는 뭐, 일지테크든 네오든 이런 쪽은 손절매 작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바이오 쪽은 아직까지 시세가 뭐 계속 실패했잖아. 그죠? 바이오. 알테오젠, 네고, ABL. 어쨌든 이번 주에 바이오가 바닥을 조금 만들면서 머리를 약간 들기는 했어. 근데 이게 다음 주에 이어질지, 만약에 다음 주에 좀 이쪽 그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바이오 쪽이 좀 이어진다면은 이제 이게 25일 날 아무튼 ETF 하나 상장되는 게 있고 출시되는 게 있고 8월 달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술 수출 3인방. 돈을 버는 바이오라는 거죠. 기술이 있으면서 기술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바이오. 그리고 이제 매드팩토하고 매지오는 대박, 이제 유대나필로 우리가, 그죠? 대박을 냈는데, 매드팩토는 오히려 지금 실패를 했어요. 그죠? 인정해요, 제가.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알테가 됐든, 레고가 됐든, 단기 부분에서는 7% 전후에서 손질을 막 고마시키면 되는 거야. 그 외에 이제, 뭐, 오스코텍이나 브루노이, 한올, 오스코텍이 이제 금요일 날 22% 급등을 했죠. 유한양해하고 같이, 그죠? 신테카바이오, 루닛도 뭐, 루닛은 뭐, 대박이 났으니까. 그죠? 신테카가 금요일날 상한가 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산 테스나를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부장이 금요일날 이제 반도체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죠? 그 이제 했던 게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좀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거의 빠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 제가 뭐 하나하나 지금 다 훑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 한미 반도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두산 테스나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두산 테스나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를 보는 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두산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그룹이 두산 테스나를 인수를 22년도에 했잖아. 그죠? 이게 저 경부고속도로 올라오다 보면은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올라오다 보면은 왼쪽이죠. 그죠?
본 것 같아요. 제가 두산 테스나를. 테스나였는데 이게 이제 두산 인수를 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두산에 인수함으로써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두산 그룹 차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좋게 길게 보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보십시오. 결국은 포스코 그룹 자체가 지금 에너지 그룹으로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 제가 과거에 삼성 SDI는 이제 에너지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듯이 물론 뭐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로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스타트 부분에서는 조금 느리게 가지만 뒤에 가면은 뭡니까, 그죠? 그만큼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포스코가 이제 수직 계열로 에너지 변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에서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두산그룹의 그죠? 왜 어쨌든 반도체는 아무튼 영원한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 지금 실제로 좋지는 않아요. 왜? 아직까지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죠. 이제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길게 보는 차원에서는 저는 상당히,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 이런 업체거든요. 그죠? 뭐 고화소라든지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최고의 수혜주를 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해는 실적이 상저하고,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2분기 바닥을 친다면 뭐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이 오브젠을 한 번 더 소개해요. 제가 오브젠은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했었어. 그죠? 했는데 주가가, 이건 이제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제가 토요 특강에서 실패한 종목 중에 신규 상장주 중에서 실패한 게 누구였습니까? 3기 EV. 실패했잖아요. 제가 18,500원에 손절가 계속 그걸 제가 그걸 좀 매수하신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미안하지만 손절매 치라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손절매 치고 또 다른 기회가 오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미련 두지 마세요. 제가 뭐 포스코 퓨처엠을 손절매 치란 말 안 하잖아. 42만 원에서 30만 원 깨도 치란 말 안 합니다. 셀 때가 지금 손절매 치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내가 투자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단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토요 특강 하는 종목들은, 그죠? 올라가면은 더 좋은 거고, 수익 나면은 이제 거기서 리프트 50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브젠. 그래서 오브젠을 모습이 이번 주에 확 들고 세우길래 한 붙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누굽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가 이제 윤 대통령이 유럽에서 뭐 이쪽 러시아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이제 한 부분 얘기가 있는데 바닥에서 조금 의미가 있더라고, 수급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두 종목만 우선 차트 한번 볼게요. 짧게. 자, 두산 테스나. 나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나 없어.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걸 좀 사보시라는 뜻이야. 나 한미 반도체 있는데 있으면 바로 이거 살 필요 없죠. 자, 어쨌든 이 두산 테스나도 지난주에 이번 주는 조정이야. 어떻게 보면, 그죠? 조정인데 이 전고점 위에서 딱 조정받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금요일날도 오전장에 쭉 빠지길래 뭐 한 44,000원 정도 위에서는, 그죠? 소폭 매수하면.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이쪽 이쪽에 누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하락하면서 하락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래를 줄였다는 거죠. 양분 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44,700원 정도면 저점이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다음 주 초에, 그죠? 뭐 반도체가 또 하이닉스가 보니까 뭐 별로 힘이 없어. 그러면 조금 스탠바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못 빠지고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얘가 혼자 가겠습니까?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아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젠. 자, 오브젠은, 이거는 이제 보세요. 자, 제가 요때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장중에, 그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신규 상장주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상장 회사니까. 그러니까 올해 상장은 회사인데 그 상장한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때 4만원대 요 근처에서, 그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38,000원, 9,000원. 그래서 일단은 주가 항상 그렇습니다. 대량 거래를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저 회사 좀 한번 시장 나올려나? 관심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관심을. 그리고 이제 주가 쭉 3일 조정을 받고, 금요일 날은 나이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가격대 위치를 보니까 뭐예요? 그동안 얘가 5월달, 6월달, 7월달, 5월달, 6월달 박스권 위야. 그 가격대가 41,500원대죠. 그러면 41,500원에서 41,000원 사이 정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면 얘는
한 번 더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아니, 내용 부분에서는 뭐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AI 쪽이니까. 근데 이제 AI 쪽은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지금 바이오 AI도 마찬가지로 루닛이라든지 분열라든지 또 금요일날 상한가 친 신테카라든지 그죠? 애플도 좀 AI 쪽 뭐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신규 상장주면서 바닥에서 머리 들고 세웠으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연좀 오르기도 했으니까 그죠? 또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뭐 이쪽 반도체가 오르거나 하면 얘들은 좀 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걸 아셔야 돼. 무조건 뭐 추천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사야 되지. 자, 그다음에 이제 실패했던 종목 제가 두 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메지오는 성공을 했는데 신약의 매도 팩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죄송한 말씀을 제가 또 뭐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제가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 치시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다음에 차후에.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이제 바닥을 제가 만든 것 같아. 자, 매도 팩토는 어쨌든 뭡니까? 그죠? 신약 개발주예요. 그 신약 개발주에서 아무튼, 매도 팩토. 그죠? 매도 팩토. 그러니까 매도 팩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의 말 그대로 대장암 쪽에 이제 생명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자서 투여하는 부분보다도 같이 병용 투여를 해서 효과를 내는 그 효과가 또 검증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주가가 급락했던 게 누구냐? 뭐 때문에 급락을 했냐 하면 경쟁사인 그 미국의 이제 아게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임상 1상을 발표를 했는데 임상 1상 발표했는데 그 임상 1상 발표한 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왜? 아니 매도 팩토의 팩토스팁은 임상 1상 2상 부분에 발표했는데 생존 연장하는 기간이 17.3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레벨에서는 거의 10개월을 연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느닷없이 발표가 나왔는데 이거 시장에서 오해를 한 거죠. 야, 이 회사는 20.9개월이야. 매도 팩터보다도 3개월이 더 많아. 약 3개월이.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주가가 막 순간 하한가 갔다가 올라오고 급락을 한 거예요. 그죠? 한번 부러진 거죠.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사실은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펀딩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투자 유치를 받아서 튼튼한데 왜? 바이오라는 게 어쨌든 임상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임상 하는데 한 명당 들어가는 게 거의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8천에서 1억.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바이오 시밀러 개발할 때 임상 진행하면요. 한 명당 막 1억씩 이렇게 약 1억 전으로 들어가요. 응? 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는 아직까지 뭡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까지는 자금력이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죠? 이제 메지온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회사가 이제 왜 아게누스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암이 전이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20.9개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도, 전이 환자한테 했을 때는 8.7개월. 그죠? 오히려 매도 팩터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매도 팩터가 아직은 바이오에 봄이 안 울고 지금 뭐 좀 이런 작은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저는 성공할 거로 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길게 좀 뻗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는 포스코 엠텍이야. 자, 포스코 엠텍은 뭐 정말 잘 알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쭉 이 기업들 보면 포스코 홀딩스도 뭐 홀딩스, 퓨처엠, 스텔리온, 인터내셔널, DX. 최근에 이제 DX가 단계에 또 급등을 하잖아. 그죠? DX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여튼 포스코 그룹은 이제 IT, 뭐 삼성으로 말하면 삼성 SDS나 뭐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이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에너지 기업, 시장에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한 그룹이 에코프로비엠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잖아. 두 개 다 뭐예요? 공통점이 바로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이게 지금 쉽게 이것을 꺾일 것 같지는 않는. 왜? 뭐 개인들이 막 덤비도 막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공매도마저도 좀 손을 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앞으로 바이오 그룹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그죠? 부각이 될 건데, 아직까지는 뭐 바이오가, 돈이 없으니까, 바이오가 아직까지는. 돈이 그쪽에 갈 돈이 없어. 그래서 포스코, 뭐, 엠텍은 저번에 이제 300% 이상 우리가 3월 달에 수익을 냈고, 지금은 약간, 좀 약간 짧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죠? 짧게.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에 이제 같이 부합되는 종목은 뭐, 금양이라든지, 강원에너지, 또, 리튬 포스라든지, 뭐 하이드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연동을 되면서 금양은 이제 최근에 MSCI 지수의 편입이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금양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MSCI 편입이 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좀 수급적으로 괜찮게 들어오거든요. 8월 달에 그죠? 근데 그 앞서서 사실은 이제 탈락했잖아. 에코프로라든지 금양은. 근데 그 앞에 성공했던 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사실은 뭐 5월달, 6월달에 남들 빠질 때 얘는 17만원에서 24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MSCI 그 편입 그죠? 호재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스코 DX라든지 지금 이제 에코프로도 또 금양도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이제 부합을 해서 어차피 8월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좀 엠텍 리튬 관련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보라 이런 취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 매도팩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도팩터가 결국은 여기서는 바이오 하락.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이오가 하락을 계속 뭐 못 가고 있다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달 급락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인데 그 경쟁자는 뭐예요? 셀트가 했죠. 셀트한다. 매도팩터는 전이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한 거고 얘들은 전이가 안 된 거니까 그죠? 전이 된 거는 8개월 얘하고 우리 9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그죠? 더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악재로 주가가 바닥을 쭉 다지고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바이오주가 좀 오르면서 해도 거래를 조금 시켰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이제 회사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상 3상을 FDA에 준비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상 3상을. 그것도 백령 하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누구예요? 그죠? 머크잖아. 그죠? 머크. 뭐 같이 지금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크게 이변이 없는 한은, 그죠? 요 15,000원 밑에. 그죠? 14,000원하고 15,000원 사이에 바닥을 만들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바이오가 빠지는데 혼자 갈 리는 없지만, 근데 이런 걸 이제 사놓고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아. 15,000원 밑에서. 무슨 말이 가시죠? 좀 길게 보면 연말까지 이제 갈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포스코 엠텍. 자,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엠텍은 이제, 어쨌든 이게, 종가로는 이제 약간 돌파를 요번에 했었죠. 그죠? 자, 이 주식은 이제 포스코 그룹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이쪽에 정고체가 됐던, 그죠? 아무튼 8월달까지는 이런 모습을 뭐 보이지 않을까. 왜? 금양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MSCI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니까. 올라가면 또 공매도 애들이 쇼크보가 막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한 번 더 이제 요건 짧게 좀, 요걸 뭐 돌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포스코 그룹 자체가 지금 뭐 주가가 좋아지는 모습이니까. 그죠? 또 지금 시장의 매개 흐름에 맞는 또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아무튼 뭐 매수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포스코 그룹과 또 금양하고 같이 보면서 하면 더 좋겠죠. 단 손절가는 명확하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7% 그거만 지키시면 돼. 어떤 주식이 됐든 포스코 퓨처엠과 셀트리온을 제외해 놓고는 무조건 어떤 주식이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손절가 7%를 반드시 제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는 이제 다 했죠. 그렇게, 다 했어. 자, 그래서 오늘 쭉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다음 주에 또 종목들이, 그죠? 좀 나름 수익이 좀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저축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좀,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저축은 좀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킬 거는 셀트리온이 참 힘들잖아, 지금. 그죠? 셀트리온이 힘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그래도 15만원대 제가 이제 우리 지금 그 큰애한테 이제 그 포스코
그 퓨처 M하고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잖아요. 셀트리온 두 개를 이제 저축을 들게 했잖아요. 그때는 셀트가 들 때는 26만원, 27만원이었어요. 포스코 퓨처 M은 뭐 15만원, 14만원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포스코 퓨처 M이 50만원 육박하고 있고 셀트는 뭐 15만원, 주당 막 12만원씩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죠? 저는 묵묵하게 들라고 합니다. 왜? 내 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잖아요. 왜 내가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을 해서 했는지.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포스코 퓨처엠의 시대니까.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아직은 셀트리온 시대가 아니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 두 개를 들었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점은 뭐예요? 성장 산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라는 거예요. 2차 전지도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언제부터 전기차가 돌아다녔습니까, 여러분들? 바이오시밀러? 제가 그제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 바이오시밀러 산업도요, 매년 22% 고성장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렇지.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뭐 애널리스트가, 대한민국은 뭐예요, 애널리스트가? 제일 연봉 많이 받는 애널리스트가 뭐예요? 반도체, 자동차, 요즘 이제 2차전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매년 22%. 거기에 셀트리온 세계 1, 2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가 당기면 수익 나면 그 수익금으로 꼭 저축을 한 주든 그죠? 5주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고 그죠? 내년에 가서 그때 실패하면 그래도 수익 내서 뭐 한 거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시겠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공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날씨 더운데 저도 아이스크림 한 개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수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